시중에 흔해 빠진 메모 독서법, 필사 독서법 그딴 건 그냥 다 빨리 집어치우세요. 안녕하세요. 리터러시 교육 채널 언어의 정원의 대표 이동규입니다. 자, 아마 감이 좋은 분들은 이미 눈치를 좀 채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. 제가 올해 공부계획법 강의 영상을 올린 뒤로 이 리터러시 인문학이란 재생 목록에서 인문학 공부법을 1년의 시리즈로 뭔가 연속성 있는 강의를 해드리고 있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. 맨 처음 올려드린 공부계획법 강의 영상은 일종의 플랜을 짜는 법에 해당되는 거고요. 얼마 전에 올려드린 범독 독서법은 제가 공부계획법에서 알려드린 what, 즉 무엇을 공부할 거냐에 해당되는 방법론이 되겠죠. 자, 오늘은 공부계획법 강의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 중 인풋에 관한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. 우리가 읽고 공부한 내용을 얼마나 잘 기억하게 만들 거냐, 그러한 내용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. 자, 제가 독서법 강의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. 책을 읽었는데 자주 까먹어요. 왜 그런 걸까요? 왜긴 왜요? 이해를 못했으니까 장기 기억화가 안 된 거예요. 정확히 말하면 못한 거죠. 장기 기억화를. 그럼 또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. 책을 읽고 나서 바로는 잘 기억이 나는데요. 그건 단기 기억이고요. 자, 대충 혹시 느낌이 오십니까? 오늘 제가 강의해드릴 내용의 쟁점이 이겁니다. 1. 왜 책을 읽고도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냐. 2. 그리고 책을 읽고 이해를 잘했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. 자, 오늘 강의에서는 일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아주 근원적이고도 실질적인 솔루션 하나를 제시하겠습니다. 제 수업을 듣는 많은 수강생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때마다 전 되레 그 수강생분들한테 반대로 이런 질문을 던져요. 일종의 역공이죠. 그럼 본인이 읽었던 그 책을 단 하나의 개념, 그러니까 그 책을 단 한마디로 아주 깔끔하게 정의해 줄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이고도 핵심적인 개념어, 그걸 한번 저한테 말해 주시겠어요?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.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요? 이 말은 곧 100명 중 99분은 신나게 책을 읽고도 정작 본인이 읽은 그 책을 개념화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.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 하나를 했습니다. 개념화. 제가 예전에 좋은 책의 유권으로서 이런 말을 했죠. 첫째, 메타 컨셉화할 수 있을 것. 둘째, 그 메타 컨셉이 유례가 없을 만큼 독보적일 것.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도 잘 까먹는다는 건 무조건 둘 중 하나예요. 그 책의 메타 컨셉 자체가 뭔지를 모른다거나 아니면 그 책의 메타 컨셉이 뭘 의미하는 건지 뜻을 모르거나 무조건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읽어도 까먹고 그 불운한 짓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.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. 자,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. 누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본다고 치죠.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란 책의 메타 컨셉이 뭔가요? 그 책이요. 그 책의 메타 컨셉은 선험적 종합 판단이란 말이죠. 전 적어도 제가 읽은 책들은 다 이렇게 단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요. 예를 들어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, 인본주의의 종말, 얼마 전에 출간된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, 능력 세습주의의 병폐, 총균쇠, 농업혁명과 가축화,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 농구, 과학적 언어와 사실간의 1:1 대응관계. 밤을 새서라도 한 방에 다 요약해드리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. 문제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 하나의 메타 컨셉 개념만 듣고도 이 메타 컨셉이 뭘 의미하는 건지 한 방에 팍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질 않는다는 거죠. 역시 이유는 둘 중 하나겠죠. 안 읽었거나 헛 읽었거나. 자,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는 이 독서법의 명칭이 뭐냐. 참고로 늘 그렇듯이 이것도 역시 제가 만든 말입니다. 바로 약독입니다.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. 이 책이라는 게 뭡니까? 책이라는 건 일부 시나 소설 같은 문학 작품류를 제외하면 전부 다 그냥 개념으로 이루어진 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책의 저자가 말하고 싶은 궁극의 메시지 하나를 위해서 수많은 개념들을 1챕터부터 마지막 챕터까지 차곡차곡 쌓고 포개고 겹치는 것이 바로 책을 쓰는 메커니즘입니다. 이 메커니즘은 어느 책이나 다 마찬가지예요. 후진 작가가 쓰든 대가가 쓰든. 그래서 그 밑에 있는 하위 개념들을 싹 다 도려내고 아주 말끔하게 정리하면 마지막 정상에 딱 하나 남아있는 최후의 개념,
그게 바로 그 책의 메타 컨셉인 겁니다. 그래서 메타 컨셉을 완벽히 이해했다는 건 그 메타 컨셉 하나를 위해서 희생됐던 그 수많은 하위 개념들, 그 밑에 깔려있는 온갖 명제, 이론, 사례 등을 독자가 완전히 장악했다는 뜻이에요. 이렇게 이 궁극의 개념 하나, 최후의 메시지인 그 책의 메타 컨셉 하나를 단 한마디 내지는 단 한 문장으로 개념화시켜서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소화시키는 독서법, 그게 바로 약독 독서법의 본질입니다. 여러분들이 책을 읽었는데 그걸 단 한마디 내지는 단 한 문장으로 개념할 줄 모른다?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럼 당신은 그 책을 안 읽은 거예요. 헛 읽은 거거나. 자, 정리해봅시다. 왜 책을 읽고도 우리는 자꾸 까먹는 걸까? 그 책의 본질적인 메시지를 장기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. 그럼 장기 기억화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? 그 책의 메타 컨셉을 찾아라. 그리고 이해해라. 메타 컨셉 이해를 잘했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지? 누군가 너한테 그 책이 무슨 내용인지 물어볼 때 원샷 원킬, 즉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말할 수 있는지를 보라. 그리고 상대가 부연 설명을 요구할 때 책 안에 등장한 수많은 이론, 명제, 사례들 중에서 네가 택한 메타 컨셉을 가장 대표성 있게 보여줄 만한 것들을 정제해서 말할 수 있는지를 셀프 검증해보라. 자,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가 인문학 공부를 할 때 우리 머릿속에다가 제대로 인풋을 하는 방법, 즉 약독 독서법을 하는 노하우입니다. 전 정말 수강생들한테 이 독서법 강의를 할 때 아주 철저하리만큼 이 메타 컨셉화를 트레이닝 시켜요. 이게 정말 책 요약법으로는 궁극이자 최선이기 때문입니다. 책 내용을 장기 기억화하는 유일한 왕도, 로얄 로드라고 저는 생각해요. 물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 제 트레이닝 기법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베이직 에센스는 가르쳐드린 겁니다. 물론 더 디테일하고 다양한 스킬과 방식들이 있기는 하지만요. 시중에 흔해 빠진 메모 독서법, 필사 독서법? 그딴 건 그냥 다 빨리 집어치우세요. 그런 건 과정에 불과해요. 몇 번 시험 삼아 해볼 수는 있어도 지속적이어서는 안 됩니다. 언젠가는 반드시 얼른 그 초급 단계를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. 메타 컨셉도 할 줄 모르는데 메모랑 필사가 뭔 소용이 있습니까? 어불성설, 언어 도단이죠. 한마디로 말할 줄 모르는 사람한텐 한 페이지를 주든 10페이지를 주든 그냥 의미 없는 말들만 쓰레기처럼 생산해낼 뿐입니다. 여러분들은 반드시 한마디로 압축, 정제시키는 능력을 키우세요. 그게 가능해지면 그럼 10페이지, 100페이지의 말도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제 채널 강의 영상에서 늘 그랬듯이 오늘 강연 내용과 관련한 과제물, 과제 콘텐츠를 드리겠습니다. 본인이 직접 쓴 과제 결과물이라든가 스피치, 에세이, 논술 글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싶으신 경우 또는 영상 발제문에 대해 제가 직접 작성한 예시 답안이 필요하신 경우 그 외에 국어 공부법이라든가 인문학 공부법, 독해법, 독서법, 시간 관리나 멘탈 관리 등에 관한 클리닉 상담, 코칭이 필요하신 경우엔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적힌 1:1 링크를 타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. 제가 자주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튜브 강의를 그냥 보고 듣는 걸로만 끝내는 것보다 직접 글로 쓰고 말로 표현하는 것만큼 자신의 인생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그러한 공부법도 또 없습니다. 부디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삶 절대 썩히지 마시고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.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지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.